칠흑같이 어두운 로스 빙붕 아래 한 자리에 뿌리 내려야 할 말미잘 한 마리가 얼음에 구멍을 파고 스스로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원래 말미잘은 평생 한 곳에 붙박여 사는 생물인데 이 녀석은 왜 얼음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발견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음 밑에는 이 말미잘 말고도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세계가 통째로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세계를 덮고 있는 얼음 자체가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얼음 밑에 뭐가 더 있는지, 그리고 그 얼음이 왜 흔들리고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말미잘 이야기부터 마저 해보겠습니다. 2013년 연구팀이 로스 빙붕 밑을 촬영하던 중 얼음 밑면에 스스로 구멍을 파고 들어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생물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먹고 왜 굳이 그 자리로 이동했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류를 타고 온 유기물 부스러기를 먹으며 살아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발견이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입니다. 남극 얼음 밑은 텅 빈 죽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얼음 아래에는 육지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빙저호와 지하 하천, 일부는 바다와 이어진 물길까지 존재합니다. 그 어둡고 차가운 물 속에서 이 말미잘 같은 낯선 생명체들이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얼음에 갇혀있던 존재가 정말 생물뿐일까요? 혹시 그보다 훨씬 오래되고 훨씬 위험한 무언가도 함께 잠들어 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14년 프랑스 연구팀이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3만 년 넘게 얼어있던 거대 바이러스를 실험실에서 실제로 되살려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남극이 아니라 시베리아의 사례입니다. 다행히 그 바이러스는 사람이 아니라 아메바만 감염시키는 종류였습니다. 그래도 이 실험은 얼음 속에 오래 갇혀있던 병원체도 조건만 맞으면 다시 활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극 얼음이 녹으면서 인간에게 위험한 고대 병원체가 대규모로 방출된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가능성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분명 존재하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사실 진짜 무서운 건 바이러스가 반드시 나온다는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저 얼음 밑을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얼음 밑 세계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접어두고 정작 지금 남극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진짜 변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생명과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 얼음 자체가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남극 대륙은 유럽보다 약 40% 넓은 땅덩어리인데 이 땅 대부분이 평균 두께 약 2km에 이르는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얼음의 총 부피는 약 2,600만 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데 지구 전체 얼음의 90%, 지구 담수의 약 70%가 이 한 대륙에 갇혀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차이가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은 이미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이라 녹아도 해수면을 크게 밀어올리지 않습니다. 컵 속 얼음물이 녹아도 물 높이가 그대로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남극의 얼음은 다릅니다. 남극 빙상은 대부분 육지 위에 얹혀 있는 얼음입니다. 컵 밖에 있던 얼음을 컵 안에 새로 부어넣는 셈이라 이게 녹아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실제로 해수면 자체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계산한 결과 남극 얼음이 전부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은 약 58m 상승합니다. 물론 이건 실제로 곧 벌어질 일이 아니라 남극 얼음 전체가 품고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이론적인 수치입니다. 지금 속도라면 남극 전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최소 수백 년, 어쩌면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남극 전체가 녹기까지는 아득히 멀어 보여도 그 안에 특정 빙하 하나만큼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곳, 바로 남극 서쪽의 스웨이츠 빙하입니다. 너비 약 120km, 플로리다주 하나와 맞먹는 이 빙하는 종말의 빙하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이 빙하가 완전히 무너지면 서남극 빙상 전체의 안정성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관측을 기준으로 이 빙하는 해마다 수백억 톤 규모로 바다에 녹아 흘러들고 있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관측된 해수면 상승분 가운데 약 4%가 이 빙하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이 빙하만 이렇게 빠르게 녹고 있을까요?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겹쳐 있습니다. 빙하 밑바닥에는 지구 내부에서 올라오는 지열의 영향을 받은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데, 이건 얼음을 녹이는 여러 원인 중 하나일 뿐입니다. 더 결정적인 건 빙붕 아래로 파고드는 따뜻한 바닷물입니다. 이 바닷물이 얼음을 밑에서부터 갉아먹듯 녹이는데, 한번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면 그 틈으로 더 많은 바닷물이 밀려들면서 녹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최근 하버드 연구팀은 여기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하나 더 찾아냈습니다. 서남극 빙상이 무너지면 그동안 얼음의 무게에 눌려있던 땅속 암반이 서서히 위로 솟아오릅니다. 이 암반은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잠겨 있는데, 솟아오르는 만큼 주변 바닷물을 밀어내는 효과가 생깁니다. 2021년 발표된 이 연구에 따르면 서남극 빙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극단적인 경우 이 물 밀어내기 효과만으로 앞으로 1000년에 걸쳐 예상 해수면 상승치에 최대 1m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1m가 더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빙상이 완전히 사라진 이후 100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최대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제 얼음이 사라진 뒤 바다 자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극 주변 바다에서는 원래 차갑고 짠 바닷물이 무겁게 가라앉으면서 지구 깊은 곳까지 물을 순환시키는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을 과학자들은 남극 저층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담수가 바다 표면에 쏟아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담수는 염도와 밀도가 낮아서 깊이 가라앉지 못하는데, 이 때문에 남극 저층수가 만들어지는 양 자체가 최근 수십 년 사이 관측 가능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해로 내려가는 물이 줄면 지구 전체를 도는 이 거대한 순환의 힘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남극 근처에서만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이 심층 순환의 약화가 저 멀리 북대서양의 흐름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멕시코 만류가 남극 때문에 곧바로 멈춘다는 뜻은 아닙니다. 멕시코 만류는 주로 바람과 그린란드 쪽 담수 유입의 영향을 크게 받는 별개의 흐름입니다. 남극의 변화는 이와는 다른 경로, 즉 남극 저층수와 심해 순환을 통해 지구 기후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거대한 순환이 열을 골고루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데, 흐름이 약해지면 오히려 그린란드 남쪽 같은 특정 해역의 수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음이 녹는 이유 자체가 지구 온난화인 만큼 전체적으로는 결국 기온이 오르는 방향으로 힘이 실릴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바닷속 순환이 흔들리면 심해의 영양분을 표층으로 끌어올리는 과정도 영향을 받는데, 짧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빙하가 녹으며 흘러나온 철분 덕분에 일부 해역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일시적으로 늘어나 이산화탄소를 조금 더 흡수할 수는 있지만, 이 정도로는 빙상 전체가 녹으며 생기는 온난화를 상쇄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되먹임고리가 있습니다. 얼음은 원래 햇빛을 반사해 지구를 식혀주는 거대한 거울인데, 얼음이 사라진 자리를 짙은 바닷물이나 맨 땅이 채우면 오히려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해버립니다. 그리고 극지방에는 이와는 별개로 수만 년 동안 얼어있던 영구 동토층이라는 또 다른 저장고가 있습니다. 이 땅이 녹으면
그 안에 갇혀있던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대기로 풀려 나옵니다. 남극 빙상이 녹는다고 이 영구 동토층이 함께 녹는 건 아니지만 극지방 전체의 기후가 더워질수록 이 저장고 역시 함께 열리면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최근 유독 주목하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의 남극이 원래부터 이렇게 얼어붙은 땅이었던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질학적 기록을 보면 약 3,400만 년 전 남극 대륙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뉴질랜드처럼 온대 우림이 우거진 땅이었다는 화분 화석 증거가 남아있는데 그 시절 남극에는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우리가 얼음뿐인 죽음의 땅이라고 여기는 이 대륙도 사실은 지구 역사에서 잠깐 얼어붙어 있는 상태일 뿐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 남극이 통째로 녹아 사라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스웨이츠 빙하가 실제로 해마다 대규모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래 우리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물줄기와 생명체, 순환 구조가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만큼은 지금 확인된 현실입니다. 얼음 밑에서 홀로 몸을 움직이던 그 작은 말미잘은 처음엔 그저 신기한 발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미잘이 살고 있던 얼음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 변화가 해수면과 지구 전체의 바닷물 순환까지 흔들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남극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유는 남극이 멀어서가 아니라 저 얼음 밑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결국 우리가 사는 바다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